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 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여 전열 정비에도 시간이 바쁠 민주당이 대북정책 수정 논란으로 당내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안철수 의원 측 세력은 신당 창당 일정을 공식화하면서 관심 확보와 지지 확산을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만나서 큰 논의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동영 상임고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정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애만 있으십니다. 네, 오늘 강원도 고성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고성 가는 길입니다. 네, 어떤 일로 가시는 거죠? 예, 거기서 정동영의 10년 후 통일 이야기 마당 그래가지고 금강산 관광 재개가 통일 대박이다 뭐 이런 주제로 예. 고성군 그 주민들과 토론회를 갖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계속 전국 순회 일정으로 진행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뭐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미래 예. 그리고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가 비전이 점진적 평화, 점진적 통일을 통한 예. 북방 경제 또 통일 미래에 있다는 것을 좀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네. 뭐 강원도 고성이라는 지역적 특이성이 있습니다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지금 현재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좀 부담스럽지 않으신지요? 사실 남북관계 정상화의 첫 단추가 금강산 네. 문제예요. 금강산 관광은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이었죠. 벌써 이제 16년째인데요. 98년도에 처음 금강산 가는 배가 출항했을 때 온 국민이 가슴 설레었던 경험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6년째 중단돼 있고
그 고성 금강산 가는 길목에 맨 북쪽에 있는 그 주변에 보면은 거의 황폐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객이 200만 명 다녀오는 동안 활기가 넘쳤던 양양, 속초, 고성, 거진에 이르는 그 주변이 정말 뿌연 잿빛 또 먼지가 뿌옇게 뒤집어쓴 그런 모습인데 그분들이야말로 몸으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이 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 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체험한 분들이고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부분입니다. 예. 자, 최근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의 대북 정책 변화 문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제로 뭐 당내 갈등 얘기도 뭐 언론에 오르내리던데요. 정보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제 상임고문 오찬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도 뭐 분명히 김 대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은 햇볕 정책의 3원칙, 튼튼한 안보, 흡수 통일 반대, 그리고 화해 협력이라는 기조는 확실하게 지켜 계승하겠다라는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게 좀 과장되고 왜곡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정부는 또 남한 당국은 어디로 가야 하냐면 사실은 화해하고 악수하고 그래서 남북 관계를 터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북 정책에 있어서 어쨌든 지난 6년 동안 이제 포용 정책의 중단, 햇볕 정책의 중단 속에서 이룬 게 없지 않습니까? 뭐 내놓을게요. 뭘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했는지. 그런데 어쨌든 지금 햇볕 정책은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려다가 지금 2단계 로켓이 불발하는 상태거든요. 인공위성을 쏠 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 로켓 힘으로 우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통일을 향해서는 햇볕 정책의 1단계를 이제 거쳐서 2단계 로켓이 필요한 건데 이게 불발하고 있는 거죠. 1단계는 뭐냐? 개성공단 1단계입니다. 금강산 관광 1단계고 철도도로 연결해 놓은 게 1단계예요. 2단계는 뭐냐? 개성공단을 키워가는 거예요. 2개, 3개, 4개 이렇게. 금강산 관광을 동해 관광 특구로 확장해 가는 거예요. 또 철도도로 연결해 놨는데 이거 타고 저 대륙으로 가는 거예요. 압록강 넘어서. 이 2단계로 가야 하는 건데 이것을 민주당이 이끌어가고 그리고 밀고 가고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주정부 10년은 햇볕 정책 1단계를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그런 자부심, 자신감,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를 견인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때를 같이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통일 대박론이 지금 정고문께서 말씀하신 어떤 추진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통일 대박이라는 말을 가지고 잠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통일 부담론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또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다음에 남북 간의 적대적인 상태, 또 남쪽 당국의 지난 몇 년 동안의 대결 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면 통일 대박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이 비용이다, 통일이 부담이다 이런 생각이 굳어지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 입에서 통일이 대박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인식에 이 금을 낼 수 있는 그 균열을 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지금 집권 세력은 또 수구 보수 진영이라고 할까요? 거기서는 북이 곧 무너진다. 무너지면 이제 흡수한다, 통일한다 이런 좀 환상이라고 할까요? 망상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어쨌든 그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급변 사태를 기반으로 한 흡수 통일 이거는 재앙이라는 게 되게 전문가들 의견이기도 하고 또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평화적, 점진적, 단계적 통일이 대박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렇다면 현재 대북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환영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또 요즘 며칠 사이 보면은 좀 실망스러워요. 뭐냐면
지난 16일, 18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서 북이 어쨌든 남북 간의 비방 중상을 중단하자, 또 군사적 적대 행위를 금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건 사실 남이 먼저 선제했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꾸가 처음엔 뭐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 이럴 때일수록 대남 도발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군사적 접근을 했거든요. 이거는 처음에 얘기한 통일 대박론이니 그다음에 교류 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겠다느니 한 그 연초 신년의 약속과는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지금 좀 들여다보고 있는 참입니다. 예. 자, 지방선거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지방선거를 놓고 단판을 벌이라 이런 요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호남에서도 이른바 연대를 하라 뭐 이런 취지이신지요? 호남은 뭐 경쟁해도 상관이 없죠. 호남에서는 사실 그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이기건 안철수 신당이 이기건 뭐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본질적으로 심판이잖아요. 평가잖아요. 6월 기준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박근혜 정부 아래서 살만했는가, 생활은 나아지고 있고 민주주의는 꽃피우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라병 걸릴 지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선거라는 게 전국 범위에서 전국 국민들이 다 참여하는 이 심판의 장인데 이거를 어디서 그러면 그 결판을 내야 되는 거냐. 수도권과 부산, 경남, 어쨌든 호남권 이외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야권의 지도자는 두 분입니다. 민주당을 대표하는 김한길 대표, 또 지금 안철수 신당 창당된다면 안철수 대표, 뭐 대표를 직접 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분이 이런 장면이 지금 생각이 나요. 87년 6월 항쟁으로 판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부풀어 있을 때 양김 분열, 노태우 당선, 다시 군인 출신 대통령 정권이 연장됐거든요. 그거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만나서 87년의 양김 분열로 국민을 실망시킨 그것을 교훈 삼아서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한국 정치의 장래에 대해서 6월 지방선거에 대한 협력과 경쟁에 대해서 그 원칙을 서로 나누고 교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호남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화끈하게 경쟁하고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서 연대하라 뭐 이런 메시지로 들립니다만. 그것 또한 뭐 절충안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신당이 주로 지금 호남에 집중하는 듯한 인상이 들어요.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뭐 강원도 같은 데서 동부 쪽에서 안철수 신당이 사람을 모으거나 뭐 방문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별로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번지수가 좀 틀린 것 아닌가 싶어요. 저는 특히 이 전선을 민주당과 어제 제가 그 오찬 고문간담회에서도 김 대표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전선을 부산, 경남, 수도권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특히 부산 같으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의원이 협력하면 부산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손잡고 부산 탈환하고 또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부산시장 지금 이제 새로 신인이 나와야 할 판이거든요. 4년 전에는 경남에서 친야 무소속, 나중에 민주당이지요. 김두관 후보가 당선됐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진정한 전선이지 호남에서 땅 뺏기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직접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도 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대선이 2017년 12월이죠.
그리고 단체장의 임기가 아마 이번에 뽑히면 2018년 이제 또 6월에 선거하겠죠. 6개월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게 봐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검증받고 그리고 뭐 대선 후보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방선거는 야권이 석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령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의원이 뭐 서울시장이든 경기지사든 어디든 나올 그런 결심을 한다면 그다음에 민주당은 적극 도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1대1로 맞붙으면 새누리당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런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원순 현 시장을 위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수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께서 잘 하고 계시고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직접 출마 그 자체의 의미를 두시는군요. 예, 이제 그 구체적인 것은 뭐 지금 한 언론이 그냥 쓴 거니까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앞서서 얘기했던 그 통일 얘기 잠깐만 좀 여쭤보죠. 통일을 주제로 한 그 순회 토론회 주제 보니까 조금 전에 10년 후 통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책도 최근에 발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0년 후에는 통일이 되는 건지요? 괄호 열고 사실상 괄호 닫고. 그러니까 사실상 통일 상태는 10년 내에 가능합니다. 그 증거가 있지요. 그게 중국 본토와 대만을 보면 압니다. 최근에 마잉주 대만 총통이 정상회담을 제안해서 지금 뭐 주목을 모으고 있는데요. 대만과 중국 사이에는 정상회담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보다 더 적대적이고 으르렁거렸단 말이죠. 그런데 한 5, 6년 동안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가다 보니까 작년 한 해만 700만 명이 서로 오고 가고 마음대로 투자하고 관광하고 여행하고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200만 명의 대만 주민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줘서 마음껏 가서 땅도 사고 뭐 마음대로 집도 짓고 하라고 했단 말이죠. 이거를 남북 간에는 왜 실현이 불가능합니까? 그걸 만들자는 거죠.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통일 대박론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북이 비방 중상 하지 말자. 군사적 적대 행위 중지하자. 그럴 때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산상봉만 혼자 외칠 것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되면 술술 풀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의심,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할까 할 때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진영 뭐 표단속이라고 할까요? 보수진영의 결속.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종북몰이가 불가능하거든요. 공안 통치의 발판이 이제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남북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공안 통치와 종북 공세를 계속합니까? 지방선거 때까지는 계속 이걸 하겠다는 뜻이구나. 뭐 이렇게 이런 의심이 가는 거죠. 네, 그럼 달리 여쭤보면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좀 남북 간에 뭔가 화해할 만한 전기가 마련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북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주변국들도 사실 방해할 사람은 없거든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가슴속에 달린 일입니다. 어떤 철학과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한국의 지도자는 다른 나라 지도자와 달리 가장 중요한 조건, 덕목이 분단 감수성입니다. 우리 국민들이야 먹고 살기 바빠서 뭐 분단 문제 언제 고민합니까? 하지만 지도자가 이 문제를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 임기가 지금 2년 차인데요. 계속 이명박 정부 7년 차, 8년 차 이렇게 갈 겁니까? 뭔가 그 비전과 철학이 있다면
저는 2014년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노종면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정동영 상임 고문이었습니다.